원래 실적을 발표하기로 되어 있던 부분이 월요일서부터 이번 주 월요일서부터 이제 줄줄이 실적 발표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그게 짜여져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 실적 시즌을 덮을 만큼 강력한 얘기들이 있었죠. 그것은 곧 미국 대선에 대한 얘기들이었는데 그러니까요. 정말 큰 변수로 작용을 하고 있어요. 오늘부터 8월 15일 정도까지는 우리가 실적이 잘 발표될 것 같은 종목들을 미리 선점해서 들어가 있는 전략이 괜찮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왜냐? 플러스 뭐가 붙었습니까? 지금 이제 수급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휴가철이기 때문에 그래, 이제부터. 자, 그러면 이 한정되고 축소된 이 자금 안에서 집중적으로 수급이 돌았을 때 작은 금액이지만 하나의 섹터로 흘러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돈이 풍부한 시장이었으면은 3개의 섹터, 4개의 섹터 같이 돌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그런 시장이 아니에요. 딱 무슨 점지하듯이 그쪽만 후드로 패는 시장이기 때문에 실적이 좋게 나오는 것 쪽으로 수급이 쫙 빨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실적이 괜찮을 수 있는 종목들만 수익 관점에서는 계속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짜시고 들어가시면 좀 괜찮을 수 있겠다.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상승을 했다가 하락 마감을 했죠. 어제도 저도 봤는데 이제 대주주에 대한 변경이라든지 매각에 대한 이슈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럼 거기에서 가장 알짜배기는 뭐냐? 카카오뱅크죠. 실질적으로 여기는 은행의 업무를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에 대해서 연동이 돼서 수익이 안 날 수가 없어요. 다만 1%라도 수익이 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알짜배기로 손실 없는 그러니까 이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회사가 유일하게 있는 것이, 크게 등락 없이 유일하게 있는 것이 카카오뱅크다. 네. 저는 그렇게 봐요. 만약에 안 좋은 사태를 대비를 해서 일단은 노이즈가 사라질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나중에 그게 이제 발표하고 나서 공략을 할 수도 있겠다. 그렇게 공략을 했을 때는 거두절미하고 카카오 그룹 내에서는 카카오뱅크를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다 보니 일단은 노이즈 있을 땐 좀 피해 가셨다가 그것이 조금 사그라들었을 때 카카오뱅크 위주로 공략을 하시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 좀 이렇게 좀 정리를 할게요. 이제 실적 중심의 섹터를 봐야 된다라고 결론적인 거를 말씀을 이미 해주셨는데요. 지금 뭐 트럼프 트레이드, 해리스 트레이드 등 미국 대선이 급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장 안에서도 외인이 갈팡질팡하고 있는데 조선주와 방산주는 담았고요. 앞으로 전문가님이 항상 강조하시는 그 섹터 전략이 유효한데 그 안에서도 정치적인 민감도가 낮은 실적 중심으로 가야 한다. 이런 전망이 있습니다. 대북주도 있고 재건주도 있고 그다음에 뭐 코인주도 있고 방산주도 있고 조선주도 있고 여러 가지 많죠. 근데 이 부분은 결국 해리스 관련주 섹터하고 트럼프 관련주 sek터하고 경합을 좀 보면서 전략적으로 좀 줄다리기 싸움을 좀 해야 되는, 시소 게임을 좀 해야 되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잘 생각해보세요. 제가 저번에 뭔 얘기 들었냐. 트럼프가 지지율이 67%에서 61%까지 내려갔습니다. 자, 해리스 같은 경우가 17%에서 37%까지 올라갔어요. 자, 여기서 이미 결과는 나왔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압도적으로 압승을 하는 대선 결과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근소한 차이로 대승을 하지. 자, 그렇다는 것은 지금 퍼센트가 몇이죠? 트럼프가 61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당분간 지지율이 내려갈 가능성이 높을까요? 올라갈 가능성이 높을까요? 내려갈 가능성이 그렇죠. 높겠죠. 그럼 해리스 입장에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쵸. 경합을 벌여야 되니까 네. 비슷한 수준까지 간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대선까지. 그 다음에 이제 투표 결과는 그때 봐야 아는 것이니까. 지금 거의 한 100일 정도 남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답은 나왔습니다. 트럼프 관련해서 개별주라든지 대북주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그러니까 실적을 포함하지 않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은 일단 지지율을 보고 치고 빠지고의 전략이 가야 되는 거고 조선주라든지 방산주 같은 경우는 실적을 기반한단 말이에요. 특히나 조선주는 슈퍼사이클을 타고 수주에 대한 물량이 있고 이미 그거가 계약이 잡혀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 발표 시즌에 굉장히 유효할 수 있다. 조선 기자재 쪽으로도 엔진 쪽으로도.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고 방산주 같은 경우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뭐 방위비 산업 올리고 안 올리고를 떠나서 어찌됐든 저찌됐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종전은 뭐 계속 뭐 1000년 100년 뭐 가겠습니까? 종료하겠죠. 그러면 방위비를 증액하지 않아도 사실은 자기네들 나라 지키려고 투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가성비가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 당연히 수출이 되겠죠. 글로벌에서 넘버원 국방력은 미국이죠. 미국에서 오다를 어디다 넣냐면 우리나라 국내 산업에서 갖고 가요. 뭐 LIG 넥슨의 비공이라든지 그 다음에 조선업에 대한 구축함이라든지 이런
크고 뭐 전략적인 부분도 우리나라에서 일부 갖고 간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나라 방산업이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토대가 이미 마련이 됐어요. 그래서 조선업이라든지 방산업이라든지 이런 실적을 기반한 것들을 트럼프와 무관하게 보는 것도 괜찮은 시각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